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역사로 배우는 디파이이죠. 몇 개월 사이에 시장이 오락가락합니다. NFT가 굉장히 이제 핫한 트렌드를 타다가 올해 초 이제 블러가 이제 에어드랍 하고 나서는 굉장히 심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의 하락은 곧 유저들의 관심이 또 이탈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디파이로 많은 분들이 돌아오는 찰나에 또 디파이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짧게 언급드리면 그 LSD라고 하는 리퀴드 스테이킹 딜리버티브스 어떤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제 밸리데이션 사업을 하는 이제 밸리데이터들한테 자신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어떻게 보면 일임한 거죠. 대신 밸리데이터로서 이제 사용하게끔 해주고 그 대가로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뭐 4.9% 지금은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뭐 한 4% 수준으로 되는 그런 일들을 비용 제하고 나눠주면서 굉장히 이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디파이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이제 받는 진짜 일드, 리얼 일드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연했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그래도 기초자산이라는 게 생겼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디파이가 다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많은 유저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던 찰나에 이번 연도 5월 달에 메이커다오라는 곳에서 되게 굉장히 이제 재밌는 하나의 이제 프로포절이 올라왔고 그 프로포절이 통과되면서 이제 메이커다오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국면을 조금 맞게 되었죠. 오늘은 그래서 그 메이커다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볼까 합니다. 메이커다오가 무엇이고 메이커다오가 이제 앞으로 향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할 그 방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재밌는 그림입니다. 메이커다오가 엔드게임을 발표했습니다. 메이커다오 사업의 이제 끝장을 이 컨셉으로 보겠다라고 이 메이커다오의 이제 대표인 이제 룬이라고 하는 분께서 엔드게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라색 보이시죠? 보라색 얼굴이 이제 룬입니다. 그리고 룬이 이제 그리고 이 세계, 디파이 세계를 어떻게 이제 점령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메이커다오가 도대체 뭐냐? 지금 우리 채널에 있는 대부분의 농부님들께서는 메이커다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메이커다오는 이제 17년도에 이제 룬이라는 이제 창업가가 메이커다오를 이제 설립했고 메이커다오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면 여기 밑에 노란색 보이시죠? 예, 이 마크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디파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이를 꽤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주 얘기하는 이 커버 파이낸스에 대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페어들을 딱 보면요. 이제 3풀이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USDT, USDC, 그 다음에 DAI 이게 항상 이렇게 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디파이 내에서는 많이들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커다오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이 메이커다오를 만든 이 룬은 이 디파이 씬에서는 손에 꼽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또 우연찮게도 저번 달이죠. 네, 저번 달 일본에 갔을 때 룬님하고 이제 커피챗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커피챗을 하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메이커다오가 그리는 하나의 자신들만의 어떤 생태계와 이 추구하는 방향이 굉장히 새롭고 베팅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요, 메이커다오의 이제 개인들이 이더리움 이제 한 개를 이렇게 예치합니다. 그러면 그 이더리움 한 개의 가격이 만약에 $150라고 하면 이거의 한 67% 정도를 대출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150를 맡기면 한 $100에 상응하는 이제 다이를 이제 어떻게 보면 빌려줍니다. LTV 레이시오가 뭐 대략적으로 한 6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이더리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받고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디파이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일드 파밍이나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더리움의 만약에 가격이 하락이 됐다라고 하면 담보가치 하락이 온 거잖아요. 그럼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청산이 일어날 수 있고요. 만약에 청산이 되기 전에 이제 담보금을 조금 더 넣는다면 자신의 포지션은 어떻게 보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어떤 대출 형태로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특이한 거고요. 메이커다오의 MKR이라고 하는 토큰은 거버넌스 토큰이에요. 현재 이제 시총 자체는 이제 한 1조 한 3천억 정도 이제 되는 것 같고, 메이커다오 생태계에 그 예치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디파이에서는 토탈 밸류 락키 VL이라고 표현하는 이 숫자가 뭐 한 6.5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TVL 자체가 이제 2021년 이제 디파이 썸머 이제 시작 때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2021년도 12월 달, 즉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전고점 갱신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이커다오 TVL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점을 이제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시장에 많은 디파이에 특히 많은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수치였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지금 몇 년 동안 하락장을 겪으면서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파이 내에서 상위 어떤 예치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메이커다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이를 발행하는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바로 오픈 CDP 이제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과담보 대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담보보다 적은 금액을 사람들한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빌려주는, 이게 과담보 대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정도만 이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나가던 메이커다오, 그 다음에 이 디파이 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갖고 있었던 이 다이,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새로운 어떤 개발 계획을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 이름하여 바로 이제 엔드 게임이죠. 앞에서 이제 봤던 이 룬이 디파이 시장을 이제 종결하겠다 하고 갖고 온 이 플랜이 바로 엔드 게임입니다. 이 엔드 게임은 굉장히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바라보는 엔드 게임은 새로운 커뮤니티 중심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사실 큰 맥락이고, 메이커다오 생태계 내에서 어떤 연방준비 제도, 우리가 말하는 중앙은행 시스템 체계로 이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미국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페드라는 곳이 있고요. 이제 페드가 이제 금리에 대한 이제 향방을 결정을 하면 이것에 따라서 전 세계의 어떤 금리가 막 출렁출렁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미국의 달러는 이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어떤 금리에 따라서 제3국들의 어떤 금리가 출렁출렁하게 되는 것이고, 페드가 결정한 기준금리에 따라서 결국 시중은행 금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페드의 결정에 이제 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하나의 체계,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다이의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랜딩 프로토콜이나 여러 가지 디파이 프로토콜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하나의 큰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이제 후설을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어느 따뜻한 봄날 우리 그 메이커다오 창립자인 룬께서 엔드게임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엔드게임은 사실 두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먼저 설명드리면, 아까 전에 이제 커뮤니티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했다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서브다오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메이커다오는 사실 그냥 다이를 발행하는 하나의 프로토콜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더리움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을 예치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를 빌려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아무래도 이 메이커다오의 어떤 다이를 활용해서 아베나 아니면 다른 어떤 커버 파이낸스나 다른 곳들이 오히려 수혜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를 차입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프로토콜에 어떤 유동성 공급을 하고 그 유동성 공급이 활발히 되다 보니까 또 자신들의 디파이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어떻게 윤활유처럼 그런 역할을 이제 해줬던 거죠. 근데 사실 메이커다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생태계 자체를 우리 하나의 생태계로 이을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찍어낸 이 스테이블 코인 다이는 담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훌륭한데 우리 생태계 내에 담보 자산을 활용해서 레버리지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나 하나의 유동성 풀들을 만들 수 있는 메이커다오 생태계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하나의 어떤 질문에서 어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방식 자체가 메이커다오가 주축이 돼서 거기에 어떤 키 퍼슨들이 그 하나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부분, 메이커의 어떤 다이를 활용해서 디파이 생태계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다오를 만들어 가지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신한 시도를 결국 서브다오라는 단어를 갖고서 이제 메이커다오는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서브다오들이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제 필요하다 생각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퍼실리레이터 다오랑 이제 얼로케이트 다오를 이제 중심으로 이 생태계를 구현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퍼실리레이터 다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법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규칙과 룰 없이 막 하다 보면은 굉장히 혼탁해질 거잖아요.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메이커다오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런 레거시와 레퓨테이션을 손상을 많이 시킬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브다오들이 자신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레귤레이션, 룰, 그 다음에 거버넌스 운영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틀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퍼실리레이터 다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얼로케이터 다오 같은 경우는 약간 행정부 느낌이 많이 났어요. 행정부 느낌이 났다는 얘기는 결국 뭐 국가가 어떤 행정 처리를 잘해가지고 점점 커져나갈 수 있듯이 이 행정부 역할하는 이 얼로케이터 다오도 결국 메이커 다오의 어떤 생태계가 이제 잘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파이낸셜적으로 확장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능한 어떤 외부의 인력들을 자신들의 생태계에 잘 어댑션 해가지고 자신들의 생태계를 부밍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곳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웹3 내에서 재단과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 느껴졌어요. 그래서 메이커다오의 이제 엔드게임의 첫 번째 기술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앙은행에서 싸게 상업은행 역할을 하는 얼로케이터 다오가 이제 다이를 빌리고 거기다가 마진을 붙여가지고 서브다오한테 다시 대출을 해줌으로써 그럼에도 마진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디파이보다 저렴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니 리테일 인베스터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이것을 활용한 새로운 디파이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메이커가 발표한 엔드게임에 이런 퍼실리레이터 다오는 총 2개가 설립이 될 거고 이 얼로케이터 다오는 총 4개가 설립이 돼서 초기에 어떤 서브 다오는 6개로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메이커가 결국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얼로케이터 다오가 이제 시중은행 역할을 하면서 이제 서브 다오들은 시중은행한테 저렴한 이제 대출을 받고 그것을 또 활용해서 또 리테일 인베스터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림이 이제 그려졌는데 이때 사용하는 사실 토큰들이 기존에 있는 메이커와 다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메이커와 다이 이 토큰과 코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토큰이 이제 나온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꼭지입니다. 메이커다오 생태계 내 서브다오들이 이제 사용자들과 같이 사용하게 될 디지털 자산은 이제 좀 다양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커 거버넌스 토큰이죠. 이 MKR. 근데 이것을 기반으로 U 거버넌스 토큰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1 메이커 MKR 토큰을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12,000개의 새로운 이제 거버넌스 토큰들이 이제 발행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1 MKR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락업이 되는 거죠. 이 락업 되는 대신에 이 U 거버넌스 토큰 12,000개가
서브 다오들한테 쫙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브 다오들은 이 뉴 거버넌스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거버넌스 프로포저를 올리면 되는 것이고, 혹은 이 뉴 거버넌스 토큰을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로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이 설계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다이도 굉장히 신기하게 바뀝니다. 이 1달러에 이제 수렴하고 있는 이 1다이를 뉴 스테이블 코인으로 치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1다이를 스테이크 하면은 이제 뉴 스테이블 코인, 아직 이름은 미정이에요. 뉴 거버넌스 토큰도 그렇고 뉴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이름이 추후에 결정될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NGT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NST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뉴 스테이블 코인이 다이를 기반으로 하나가 발행이 된다는 게 이제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규 토큰이 하나 생기죠. 바로 서브다오 토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메이커다오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얼로케이트 다오, 섭다오 중에 이제 얼로케이트 다오는 이제 시중은행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돈을 차입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다이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도 자신의 생태계를 가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유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 어떤 서브 다오들도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죠. 토큰을 발행하게 되면 그 토큰을 바로 서브 다오 토큰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특이한 건 뭐냐면, 기존의 이 MKR과 이 다이 생태계를 결국에는 기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토큰들이 서브로 발행이 되는 구조예요. 기존의 어떤 그 생태계의 가치를 희석시키거나 훼손시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실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실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좀 차차 하고 일단 새로운 부분만 이렇게 언급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거냐? 위에 제가 한 줄로 요약해놨습니다. 뉴 거버넌트 토큰으로 뉴 스테이블 코인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뉴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 뉴 거버넌트 토큰을 얻을 수 있는 이렇게 구조를 짜놨습니다. 결국에는 서로의 토큰을 파밍할 수 있는 하나의 용도를 좀 착안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뉴 거버넌스 토큰 MKR을 기반으로 발행한 뉴 거버넌스 토큰을 예치를 하게 되면요, 락스테이크 엔진의 락업 시에 서브 다오들이 창출하는 순수익의 30%를 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죠. 혹은 섭다오의 수익을 섭다오 토큰으로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뉴 거버넌스 토큰의 유틸리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뉴 스테이블 코인을 얻을 수 있는 장점. 어떻게 얻냐? 뉴 거버넌스 토큰을 예치하면 프로토콜의 어떤 서브다오가 만든 프로토콜의 어떤 순수익을 향유받는 것이다. 얼마를 받냐면 총 30%를 향유받는 것이다. 약간 GMX랑 비슷합니다. 결국 스테이킹하면 프로토콜의 수익의 일부를 수익 쉐어 해주잖아요, GMX가. 큰 맥락에서는 이제 동일하게 뉴 거버넌스 토큰을 예치하면 서브다오가 창출한 수익을 뉴 스테이블로 지급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찍어낸 서브다오 토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그럼 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유틸리티가 있냐? 즉, 다이를 기반으로 발행한 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이 뉴 거버넌스 토큰을 이제 파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뉴 거버넌스 토큰을 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파밍을 할 수 있고, 매년 한 1억 개 정도 파밍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뉴 거버넌스 토큰뿐만 아니라 결국 이 섭다오 토큰도 같이 파밍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총 매년 이제 3.5억 개 정도 되는, 3억 5천만 개 정도 되는 이 서브다오 토큰을 이제 파밍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롭게 등장한 코인 3개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바뀔 것인가? 엔드게임 자체가 올해 2023년 5월 달에 이제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단기 어떤 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안에 다이 공급량을 어떤 100조 원 이상으로 증가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기 목표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찾아보니까 한 5, 6조 원 정도 되는 규모예요. 이것들을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다이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이 공급량을 늘린다는 자체가 자기 재단이 그냥 찍어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이가 발행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더리움이나 다이를 발행하기 위한 코인들을 예치함으로써 담보자산으로 잡혀야 되는데 100조 이상이 되려면 담보로 잡히는 자산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이커다오는 선택했던 길이 바로 미국의 어떤 국채를 사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국채가 예를 들어서 5%를 예를 들어 준다고 하면 그 5%에 대한 이자를 다이를 발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담보를 잡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으로 수합을 해가지고 그 이더리움을 메이커다오 프로토콜에 예치를 하고 그만큼 다이를 이제 발행하는 거겠죠. 그럼으로써 갑자기 RWA를 활용한 디파이 생태계 확장을 이제 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이 엔드게임을 시작하는 하나의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 2024년과 2024년에 이제 패스1과 패스2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 패스1과 패스2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서브다오 체계입니다. 사법부 역할을 하는 곳과 이제 행정부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제 출범시키고 이 서브다오들한테 굉장히 저렴한 어떤 이자로 이 다이를 대출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브다오한테 자금을 조달시켜줄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서브다오로서 이제 스파크다오라고 이제 아베를 포크 뜬 이 대출 프로토콜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 스파크다오를 어떤 대표적인 하나의 서브다오로서 지금 현재 재단에서 굉장히 서포팅을 많이 해주고 있는 하나의 서브다오예요. 근데 이런 서브다오에 대한 테스트가 끝나면 2024년에 총 6개 이 서브다오를 구축하고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자신의 어떤 메이커 다오 생태계에 참여할 사람들을 인바이트 할 것 같습니다. 이 스파커다오가 굉장히 재밌어요. 메이커다오가 어떻게 보면 처음 출범한 서브다오다 보니까 여기다가 굉장히 많은 재원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스파크다오의 TVL을 보면요. 지금 현재 굉장히 높습니다. 스파크다오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다이 세이빙이라고 해가지고 8%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였고요. 그래서 현재 다이 공급량이 점차 우상향하면서 늘어나고 있다. 만약 이 스파크다오가 아무 사고 없이 잘 이제 순항해서 커 나간다고 하면 내년인 2024년에는 패스1과 패스2로 나눠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6개 사법부, 행정부 이 서브다오들을 출범시키고 이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지를 시작할 거다라는 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좋다 그거야. 그래. 메이커다오 다이 발행하는 회사였고 지금 새로운 로드맵이 발표돼서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디파이 농부 조선생과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들 농부님들께서 그럼 뭘 해야 되냐라고 아마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한 가지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스파크다오에 우리가 파밍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스파크다오 뭐랬죠? 아베포크 단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아베포크 떴는데 뭐가 다르냐면 지금 메이커다오가 첫 번째로 실험하고 있는 다오고 또 대출 프로토콜이고 하다 보니까 메이커가 굉장히 저렴한 어떤 그 이율로 자신들의 다이를 몰아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TVL 토탈 밸류 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이커다오의 큰 생태계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주목받는 하나의 프로토콜이 될 것인데 이 프로토콜이 아직까지는 토큰 발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년에 토큰을 발행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토큰을 미리적으로 프리 파밍 할 수 있느냐면 제네시스 파밍 이벤트가 이제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밍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탈 2빌리언 서브다오 토큰이라고 했으니까 뭐 한 2조 개, 정확하면 200억 개 정도 되는 서브다오 토큰이 10년 동안 제네시스 파밍으로 분배될 거다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서브다오 토큰이 인센티브고 10년 동안 인센티브가 파밍하는 사람들한테 뿌려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파밍하는지만 알면 우리가 이 토큰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브다오 한번 토크노믹스를 보면 방법이 또 나와 있어요. 뉴 스테이블 코인 유저들한테 파밍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뉴 거버넌스 토큰을 이제 어떻게 보면 락업하면은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버넌스 토큰 락업하면은 서브다오의 어떤 수익의 뭐 30%를 향유받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결국 메이커다오 중심이 될 거인 이 스파크다오, 이 스파코다오의 토큰은 파밍을 통해서, 즉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혹은 뉴 거버넌스 토큰의 락업을 통해서 우리가 채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룬의 얼굴이 달린 이 거버넌스 토큰을 스테이킹 하면은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얻거나 서브 다오 토큰을 얻을 수 있다. 혹은 스파크 다오에서 새로운 뉴 스테이블 코인에 대출을 하고 이 대출한 스테이블 코인과 그 다음에 서브 다오 토큰을 매입을 해서 유동성 공급을 해서 파밍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서브 다오 토큰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방법이 맞는지,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사실 메이커다오 이제 재단의 관계자한테 슬쩍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아직 컨펌된 게 아니라 하나의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속 변경해 나갈 것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영상 촬영하고 있는 23년 8월 15일 기준으로는 이 내용이 맞지만 향후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커다오는 굉장히 이제 훌륭한 게 뭐냐면 지금도 다오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화된 어떤 파운데이션 자체가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 다오로 운영되고 있고, 포럼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버넌스 투표도 하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논쟁도 막 합니다. 메이커다오의 소식을 알려면 이 포럼에 들어와서 글을 읽으시면 되고요. 창립자가 이제 발표한 엔드게임 5단계를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커뮤니티 중심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겠다. 패스1 베타 런치 보면은 결국 첫 번째 목표는 100조 원에 달하는 다이 공급량을 달성하겠다. 어떻게? 우리가 RWA 통해서 그걸 달성하겠다가 이렇게 나와 있고, 2024년부터 이제 패스1과 이 패스2를 거쳐가지고 아까 말했던 사법부와 행정부 다오 총 6개를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실현하겠다. 그 와중에 이제 너네들이 만약에 우리 생태계에 쪼개내고 싶으면 서브다오 만들어라. 그래서 서브다오 만들면 우리가 다이 싸게 빌려줄게. 그러면 너네는 그 싸게 빌린 다이로 사업을 너네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스3, 이 부분은 아까 언급해 드리지 않았는데 이 패스3도 좀 상당히 재밌습니다. 거버넌스 자체가 다 영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도 영문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글이 더 편합니다. 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어가 더 편하죠.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가 편할 겁니다. 근데 자기 언어로 거버넌스를 올리는 거와 자기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올리는 것은 굉장히 깊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창작하는 이 메이커다오는 AI 어떤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은 한글로 다오 프로포즈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AI가 번역을 해가지고 영문으로 또 거버넌스를 이제 올려줄 것이다. 영어가 익숙한 외국인들은 그걸 보고 이해하면 되고,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 보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기술을 활용한 이 거버넌스 툴을 이제 만들겠다는 게 이제 패스 3고요. 패스 4를 보면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이제 나눠줄 거다. 총 새로 발행되는 총 3개의 어떤 토큰이 있잖아요. 뉴 거버넌스 토큰과 뉴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서브 다오 토큰, 이 3개가 어떻게 맞물려서 이 생태계를 이어나가는지 패스4에 잘 기술을 해놨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도대체 뭐냐라고 했으면 결국 체인화 시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생태계를 하나의 독립적인 한 체인을 이제 만들 거고, 그 독립적인 체인은 자신들의 거버넌스 룰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하나의 체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체인을 만드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거버넌스 어떤 투표로 의해서 이제 이 생태계가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누군가 거버넌스 그 프로포저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만약에 잘못된 프로포저가 올라왔는데 그게 가결이 됐어. 근데 그 가결된 내용이 이 전체 메이커다오 생태계를 해하는 프로포저이야. 그러면 자신들 체인에서 하드포크를 떠가지고 가결된 잘못된 그 다오 프로포즈를 없애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인을 발행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뭔가
레이어 2, 레이어 1을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결국 거버넌스 어택을 받았을 때 그 어택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체인을 만들겠다는 게 글의 요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께 워닝 드려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초기 투자자들이 메이커다오 토큰인 MKR을 다 팔게 만든 장본인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메이커다오 생태계에는 미국 IP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고요. 접속할 수 없고요. 또 VPN을 사용하는 사람들 블락할 거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국 메이커다오가 꿈꾸는 생태계는 디파이 내에 새로운 국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어떤 중앙은행이 메이커다오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시중은행과 사업을 하려는 회사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여기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시중은행이 마진 붙여서 금리가 더 올라가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회사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 회사들은 또 보면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거고 그 영업이익을 다시 서브다오 토큰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발행한 뉴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준다는 이 개념 자체가 결국에는 증권법에 위반된다는 걸 자기네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걸고 가겠다. 그리고 VPN 써서 들어온 놈들 다 막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워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이커다오에 투자했던 어떤 드래곤플라이나 아니면 A6센지나 여러 가지 어떤 유수한 어떤 투자자들이 MKR을 팔기 시작을 했고요. 이미 아마 엑싯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엑싯한 걸 누가 받았냐면 여기 있는 룬이 다 받았다고 해요. 그 메이커다오의 어떤 제2장 펼치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메이커다오의 이런 어떤 엔드게임을 너무 RWA에 굉장히 치중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RWA는 이건 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룬을 만났을 때 룬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RWA는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거는 서브다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냐? 서브다오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어떤 국가 하나의 체계를 만들 거기 때문에 단지 이 RWA는 결국 이 큰 생태계를 만들려면 충분한 다이가 발행이 돼야 되고 충분한 다이가 뭐 100조 원에 달하는 다이가 발행이 되려면 RWA를 활용해서 이 메이커다오의 몸집을 이제 키우려는 거죠. 그래서 RWA는 우리가 햇살 때 펌핑 하려고 하면은 많이 먹고 약간 건대가 돼야 되잖아요. 건대가 됐다가 막 무게 막 치고 막 유산소 하면서 이게 점점 몸 지방을 막 태우면서 깎아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메이커다오는 지금 RWA로 막 이렇게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 국채 사가지고 그 이자를 또 담보로 해가지고 그 다이를 발행해가지고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이고 충분히 몸집이 커지면 결국에는 서브다오를 통해서 가치를 발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봐야 될 것은 RWA가 아니다. 메이커다오는 서브다오가 중요하다. 그래서 서브다오에 우리는 스파크다오를 주목해야 되고 스파크다오를 어떻게 프리파밍 할지를 계속적으로 팔로우해야 된다. 라는 게 오늘의 제 의견입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빠이.